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사 1급 시험 대비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단원별 문제풀이 제1강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원별 문제풀이는 모두 4회분이 있죠. 그래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에서 했던 것처럼 13문제, 12문제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8강에 걸쳐서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의 단원별 문제풀이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챕터 1에 보면 과학과 사회조사 방법, 조사 방법의 기본 개념, 사회조사 방법의 형태, 절차, 가설, 변수까지 나와 있는데요. 상당히 이제 많은 부분이 있죠. 이 목차에 보면은 처음에 있는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중간 지점으로 넘어가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 챕터 1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중요한 것은 뭐 조사 방법의 형태가 있겠고 어떤 종류를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설, 변수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출제되고 있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든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의 차이점 이런 것도 한 문제씩은 출제가 되기 때문에 등한시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렵게는 출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풀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출제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조사 방법론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1교시에는 두 영역을 보죠. 그래서 한 과목이 되는 건데 이 두 영역에서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그 다음에 사회복지조사 방법론 합쳐서 50문제가 됩니다. 50문제에서 40%가 되기 위해서는 20문제 이상을 맞춰야 되는데 20문제가 안 나와서 과락으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조사 방법론에 있어요. 따라서 조사 방법론을 공부하지 않으시면 자칫 잘못하면 1교시에서 과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사 방법론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개념과 그 다음에 학습을 기본적인 학습 정도는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문제부터 13번 문제까지 갑니다. 1번 문제는 연역법과 귀납법, 귀납법과 연역법이 나왔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출제한 건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어서 검증하는 것이 연역법이라면 어떠한 이론을 도출해내는 게 뭐죠? 귀납법이거든요. 따라서 이 두 녀석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람쥐 찻바퀴 돌아가듯 돌아가는 형태가 됩니다. 이 연역법과 귀납법은. 그래서 우리가 상호 보완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상호 독립적이다 그럼 틀려요. 따로따로의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상호 독립적이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2번 연역법은 그렇죠? 말씀드렸죠. 이론에서 조작화와 관찰로 이어진다라고 했어요. 이론부터 시작합니다. 이론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뭐다? 연역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론이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두괄식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연역법은 두괄식의 형태.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은 죽는다와 같은 명제에서 시작하는 것은 뭐다? 연역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가 일종의 이론이죠. 이론적인 부분의 명제예요. 자, 모든 사람은 죽는다. 예.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3단 논법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연역법이라 하죠. 3단 논법. 이러한 것들은 연역법의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들어갑니다. 개별 사례의 관찰에서 출발하는 건 뭘까요? 네, 연역법이 아니라 귀납법이 됩니다. 이것은 오답 노트를 귀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귀납법은 끝나는 시점에 이론이 나옵니다. 이론을 도출하는 것이어서 그래서 마지막에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미괄식, 일명 미괄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뭐로부터 출발하느냐? 개별 사례를 관찰하면서 출발합니다. 이것을 관찰해서 자, 이론으로 도출이 되는 거죠. 이론이 도출되는 것을 우리는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아셨습니까?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기 때문에 죽겠죠. 이게 개별 사례입니다. 다른 사람, 모든 사람들도 죽는다. 고로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이제 이론으로 마지막에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별 사례의 모든 것들을 관찰해서 마지막으로 이론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귀납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경험적 관찰에서 여기서 끊어요. 보편적 유형을 찾는 것. 이게 뭔지 아세요? 이론입니다.
보편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 이론 아니겠어요? 그걸 찾는 것은 뭐라겠죠? 네, 귀납법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1번 지문에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에 있었습니다. 4번의 주어를 귀납법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사회과학의 한계입니다. 사회과학의 한계 가로 딱 묶어주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2번 문제 별표. 제가 문제 좀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것, 조금 어려운 것, 이런 것들은 별표를 칠할 를 테니까 같이 쳐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학의 한계. 사회과학, 사회문화적인 제약이 있다 없다? 있다. 이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녀석은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현상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나요? 네, 이것도 한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신 대로 사회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 비용적인 부분, 그 다음에 지리적인 부분, 거기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성이 있습니다. 연구 대상자 통제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고 합니다. 연구 대상이 뭐라겠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과 사회현상이라고 했어요. 이러한 것들은 실험적인 요소에 의해서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연구 및 접근 방법의 획일성이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획일화된 접근 방법은 어렵죠. 이게 틀린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단일한 또는 하나의 연구 방법은 어렵다 그래야 됩니다. 하나의 연구 방법, 단일한 연구 방법은 어렵다 그래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획일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틀린 거예요. 단일한, 획일한 연구 방법은 어렵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틀렸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사회과학이라는 녀석이 그래요. 어떻게 인간을 하나의 연구 방법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사회현상을 하나의 연구, 획일한 연구 방법을 하겠습니까?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문제는 짤막한 지문을 우리가 유추해서 응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체킹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번의 답은 5번입니다. 3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3번 문제는 사례 문제인데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 5명의 동그라미. 5명이면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적죠. 소수라고 쓰시고요. 5명을 대상으로 직장 체험의 효과를 조사한 결과 모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냈느냐? 공공부조를 받고 있는 모자 가정에 있어서 어머니와 직장 체험 효과는 없다. 어머니, 여기서 여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머니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직장 체험 효과를 조사했다 그랬으니까 효과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의라고 해도 되겠죠? 어머니의. 직장 체험 효과는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면 무슨 오류인가 라고 했습니다.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소수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있죠. 소수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을 결론을 지었을 때 지은 경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일반화의 한계가 있죠. 일반화의 한계. 소수다 보니까 이것을 일반화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결론을 지었어요. 따라서 과도한 일반화라는 게 있을 겁니다.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 이게 바로 답이 되는 것입니다. 소수가 결정적인 힌트가 돼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생태학적 오류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분석이나 분석 단위의 오류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단을 분석을 했어요. 집단을 분석했는데 자, 그것을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누구에게 적용한다면 개인에게 적용한다면 잘못한 겁니다. 이것을 생태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체계적 오류와 비체계적 오류는 뭐냐면 측정의 오류에 있는 건데 이거는 일정한 경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측정이 나타났다면 이것은